꽤 엄청난 일들, 꽤 잔인하고 무섭고 잔혹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뭐 이래저래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되게 1분기 높았다고 얘기하고 뭐 4만 달러를 이렇게 찍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부총리가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런 것하고 전혀 딴판입니다. 지금도 뭐 계속해서 집을 사야 된다, 부동산 뭐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뭐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.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입니다. 오죽하면 일본의 노무라 정권이 한국이 IMF를 다시 한 번 더 맞는다라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죠. 홍콩발 이제 경제 충격이,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합니다. 20년 만에 오는 대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뭐 이런 여구나 뭐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의 상황이 이제 꽤나 심상치 않다라는 것,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것처럼 다들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황들은 많이 좋지 못하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현금 마련에 이제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흑자부도라는 얘기가 있죠. 장부상으로는 흑자이지만 당장 이번 달에 돌아오는 뭐 원금 납부나 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데,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.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. 장부상에 표현되는 뭐 나의 집의 가치는 20억인데 당장 내가 쓸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이제 빚지게 되는 거고, 빚지게 되면 그 20억짜리 집이 그냥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무서운 현실인 거죠.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 남들 다 빚지고 산다라고 얘기하고 다들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,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은 빚쟁이고 2명은 빚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나머지 4명은 대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디에 속할지는 각자의 삶의 이제 모습에 따라 이제 정해지는 거죠.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어떻게 살지 이제 궁리해야 되는 거죠. 가만히 있으면서 뭐 앞으로의 삶이 막연하게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 이제 그냥 개소리죠, 개소리. 게다가 뭐 자기는 지금 현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, 희망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놈도 정신병자죠. 뭔가 이렇게 개선의 노력을 안 하는데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.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놈이 정신병자인 겁니다. 앞으로 우린 살면서 그런 이제 또라이 같은 놈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 같고, 뭐 희망이나 기대나 의욕을 다 이렇게 사라져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사는 놈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서 흥분하고 미치려고 하는 이들도 생길 것이고요.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막막하죠. 많이 우려스럽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렇게 느끼면서 또 조심하면서 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나대지 않아야 되는 거죠. 말도 좀 줄여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,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돈 많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. 실제로 돈도 없으면서 자기 뭐 부자인 것처럼 되게 가시하고 드러내는 또라이 같은 놈들도 있습니다. 그런 놈들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별놈들이 다 있어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남들 가스라이팅, 괴롭힘 이런 걸로 재미 느끼면서 하는 미친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, 그래서 멀리 해야 되고, 그래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,
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잘 궁리해야죠.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, 그런 고민하면서 또 지내야 되는 거죠. 누가 뭐라 했든 간에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잘 모르는 데는 함부로 뭐 투자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고요. 뭐 유튜브를 믿고 뭐 뉴스를 믿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뭘 했다,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최종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, 수익도 뭐 손실도 자기가 보는 거고, 결국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뭐 함부로 쉽게 뭐 누군가 하는 말을 들어서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죠. 좀 더 신중해야 되고, 좀 더 대비해야 되고, 좀 더 잘 따져보면서 궁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일본의 노무라 정권이 말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것,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저가 물건들을 엄청나게 수출해서 이제 각 나라들의 그 국내 제조업을 많이 이제 붕괴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낮아져서 이점도 있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소규모 중소업체들의 제조 기반들이 또 무너지는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거고요.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양분화 딱 시켜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들은 이제 극단적인 이제 절대적인 절약 말고는 앞으로의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. 더 아끼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. 김밥 한 줄에 5,000원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? 이 막막하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어떻게 견뎌 나가겠냐라는 겁니다. 살피고 또 살피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면서 잘 움직여 나가야겠죠. 참 막막한 시대입니다. 예, 절대적인 강제로 절약하냐 스스로 절약하냐, 뭐 선택권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절약이 이제는 생존의 필수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더욱더 신중하게 조심하며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아마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